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학폭위가 많이 끝나고 결과지를 받아봤는데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그 불복 방법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방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하시려면은 학부모님들이나 법률 문외한이신 일반인 분들도 접수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말씀을 또 같이 드려볼게요. 자, 일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잘 아시죠? 행정심판은 관할이 일단 다르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 학폭 사건의 학폭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재결을 받아본다 라는 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 전혀 별개의 사법기관이죠. 법원에서 교육지원청의 그 징계 결정 내용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타당 여부를 재판을 통해서 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행정심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첫 번째로는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도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 기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0% 20% 확률을 전문가를 통한다고 하면 2배 이상 아니면 5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개인분들이 갖고 오신 서면을 보면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좀 적고 뭐 감정적인 부분, 속상한 부분 좀 적고 이렇게 하고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끝! 이런 게 많아요. 일단 정형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이나 법률 문서니까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데 그 틀에 갖춰놓고 써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요새 보면 변호사님들 되게 많아요. 대학 교수들 좀 있고요. 법률 관련 실무가들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 요즘 보면 변호사님들로 많이 구성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가면은 그때도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서 그 명단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70-80%는 변호사님들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알고 있는 법률 문서의 형식이 있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에 맞춰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냥 혼자 진행하시면 변호사 없이 학폭위에서 주장했던 내용 플러스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추가 증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실지 모르니까 어떤 추가 증거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진행하시는 편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변호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써내면 그거를 보고 학폭위 결정을 내린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서를 써내요. 그럼 그 답변서를 또 청구인 측에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핑퐁을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서 본인 주장이 옳다. 교육청은 당연히 학폭위에서의 처분이 적합했다라고 고수를 할 거고요. 그거를 서면 공방 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은 교육지원청 내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변호사님이 계셔요. 근데 나는 법률 문외한이에요. 그럼 이게 핑퐁 싸움이 될까요? 상대방은 변호사님이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와 동등한 무기를 가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편이 그게 게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에 보면 구술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 심리를 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서면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가서 위원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려주는 게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구술 심리를 웬만하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같이 동행을 해드리면 변호를 하면서 저희한테 유리한 진술을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이나 뭐 소송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청구서부터 답변서부터 추가 증거 제출하는 것부터 그다음 구술심리 하는 것까지가 전체적으로 이게 잘 융화가 돼서 하나의 유기물처럼 잘 다뤄줘야 인용률이 원래 나오는 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좀 말씀드려볼게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진짜 소송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세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나 혼자 그냥 진행하겠다? 아니면 무슨 법무사님, 행정사님 통해서 진행하겠다? 일단은 소송 대리 자체가 안 되고요. 서면만은 뒤에서 써줘가지고 이제 본인 이름으로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재판에 나와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재판이고 1년 정도, 보통 1년 전으로 많이 안내를 드려요. 그 정도 이 소송을 끌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혼자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더라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소송이거든요. 행정소송은 일반인 분들이 거의 뭐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용어도 어렵고 각종 증거 방법의 어떤 개념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학폭위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떠들어 보려면 문서 제출 명령 등 뭐 여러 가지 증거 방법들을 재판부에 신청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하시는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더더욱 변호사님한테 맡기는 것이 맞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행정심판과 달리 물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청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맡겼다라고 하면 그 소송 비용까지도 원고 측인 청군이 다 물어내야 돼요. 그게 4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날리고 비용도 날리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꼭 선임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편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기회는 2번이에요. 행정심판하고 만약에 안 되면 행정소송. 이거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면 잘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할 거면 당연히 인용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